민선 7기 서울시 구청장에게 듣는다. 오늘 함께할 자치구는 중랑구청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중랑구청장님에 대해서 수많은 공무원 중에서도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최고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요. 복지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찻동도 이분이 기획하셨다고 합니다. 중랑구 류경기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찻동 사업을 저는 굉장히 그 초기서부터 예. 아주 관심 있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를 저도 이렇게 한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 그 담당 복지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예.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비현실적이야.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직접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을 방문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한다. 예. 이 아이디어. 예. 근데 이걸 구청장님이 실행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예,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예. 사실 뭐 공무원들은 조직이 하는 거잖아요. 예. 공무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모시고 제가 이제 부시장 할 때 그 실행을 했었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주민센터라는 게 동사무소죠, 옛날에. 예. 예, 그 사무소인데 주로 그동안은 이제 앉아서 동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 그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었는데 그걸 거꾸로 바꾼 거죠. 이게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자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찾아가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이제 가장 그 부담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아까 말씀 주신 근거인데 저희가 이거 박원순 시장님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 시대는 진짜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된다. 저 인력과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그런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 이게 이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송파 그 세모녀 사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조금만 주면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도움을 못 받아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간호사분들, 복지사분들, 그래서 한 2,500명 정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쭉 찾아다니면서 위기 과정에 있는 분들,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다 찾아서 이렇게 다 우리 사회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서 그냥 오는 사람에게 뿌려주듯이 이렇게 돈을 쓰는 예산들은 꽤 되더라. 차라리 그런 거를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하면 예산도 그렇게 안 들지 않겠냐.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얼마나 좋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워크샵이나 이런 거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찻동이 구체화되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좋아지고 그리고 통계들도 신뢰할 만한 그런 통계들이 생기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또 구청에 가셔서 이런 그 실태들을 보시니까 뭐 남다른 그런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찻동 사업을 2015년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한 반 정도 구청이 이제 참여를 하다가 금년부터 이제 전 그 25개구가 다 참여를 합니다. 400여 개 동. 그래서 마지막이 지금 강남구였는데 강남구도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랑구도 맨 마지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그 혜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한 88%, 뭐 90% 가까이 나옵니다.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 그 우리 복지 서비스인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이나 이러한 그 우리가 지원을 받은 분들이 한 150만 가구 이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세계 그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혼자 사시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발굴하고 찾아가고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서 뭐 지금이라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시 최고의 기획통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대변인, 행정국장 그리고 행정부시장 다 요직을 두루 거치셨어요. 이런 경력이 일단 구청장으로 딱 내려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전체를 보는 눈과 또 이제 그 자치구 자체를 또 들여다보는 그런 눈을 다 함께 갖추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30여 년간 이게 서울시에서 공직 생활을 쭉 해왔었는데요.
서울시는 주로 이제 도시 행정의 전체 그 정책과 방향을 주로 고민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주 회의하든지 뭐 토론하든지 이런 시간이 주로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구청장이 되고 보니까 여기는 뭐 현장에 집행 업무를 주로 하는 거여서 예. 주민들 만나고 공간을 찾아보고 하는 일들이 그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청에서는 머리로 하는 행정이라면 예. 시청은 이제 발로 뛰는 행정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예. 행정을 할 수 있어서요. 시청에 했던 경험이 이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 중랑마실이라고 예. 그 구청장이 찾아가는 소통을 하겠다 예. 이러면서 이제 야심차게 진행하셨던 거 뭐 어떻게 평가가 괜찮으셨습니까? 예, 이제 막 시작하는 거여서 좀 평가하기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현장을 제대로 한번 찾아가겠다 네. 이런 취지로 이제 중랑 마실이에요. 마실이라는 게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동네를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다닌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구청장님이 마실을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실 가서 이제 동네 분들 만나고 예.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주민 여러분 어려움들 다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민원할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행정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시에 있을 때도 현장 시장실 등을 통해서 이제 경험해본 그 프로그램 경험이 있었는데 박원호 시장한테 다수 배운 거죠, 다. 그래서 그 크게 배운 거를 좀 써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중랑구 예.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예. 지금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진행한 업무가 그 면목 행정타운이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지난 이제 그 민선 6기 때까지만 해도 서울시하고 소송전 막 하고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사실 강남에서 뭐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예. 이 부분은 또 언론의 주목도 잘 안 받았고 예. 이제 서로의 갈등 때문에 자꾸 진척은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했었는데 예.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된 건가요, 좀? 예, 큰 방향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면목 행정복합타운이 이 용마산역이라고 있는데요. 예. 면목동에 거기서부터 이제 구민회관까지의 예. 그 땅을 한 4,500평의 땅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왜 분쟁이 있었냐면 이 부지의 한 83%가 서울시 시유지예요. 맞아요. 서울시 예. 땅인데 이 땅을 쓰는 이제 권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제 민선 6기에는 이 땅을 구청으로 그냥 넘겨달라. 다 달라, 그냥? 예, 예.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구청이 쓰는 땅 아니냐 예. 이러면서. 근데 이제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시는 또 구하고 법인 기억이 달라서 그러니까요. 사업 주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 하니까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예. 사업이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요 결제부터 했습니다. 소송 취하하는 걸 문서에 결제를 하고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싸울 게 아니라 예. 서로 협력하고 상의해서 정하자 해가지고요 시하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예. 땅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 이제 그 임대료를 가장 그러니까. 저렴한 임대료를 시에 내는 겁니다. 근데 소송비 그 따지면 차라리 장기 임대료를 협상하는 게 더 빨랐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 봐요. 여러 가지 정당 관계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요. 정당 관계도 예, 있고. 뭐 예.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하여간 그 결론적으로 시하고 합의를 해서 또 SHLH라고 사업 주체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통합 개발하자고 이제 합의서에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사안이 저도 뭐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봤는데 중랑구한테 허락을 해주면 다른 구에서 다 똑같이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만약에 중랑구가 그 서울시 땅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데 다 소송을 해가지고 시유지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주체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소유 주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니까 예. 서로가 그 가운데서 그 현명한 어떤 협의 방법을 또 사례로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랑구 수건 사업이 경전철 예. 이게 면목선하고 또 경전철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거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서울시 예.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건 서울시가 그만큼 돈을 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면목선이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청량리역에서 쭉 장안교 넘어와서 면목동, 그다음에 망우동 통과 신내동까지 가는 네. 9km 구간이에요. 예,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대중교통이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철도가 공급이 예. 안 되는 지역이어서 10여 년 전부터 예. 주민분들이 경전철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게 한 9천억 정도 되는 대규모 그렇죠. 프로젝트인데요. 예. 이 돈을 어떻게 낼 거냐, 재정으로 이제 부담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추진해온 방식은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민간에서 건설을 하고 예. 그다음에 한 20, 30년간 운영을 하면서
투자비에 대한 회수를 하는 그런 구조로 추진을 해왔는데 여기가 이제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민간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저렇게 가는 노선은 버스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그 옥탑방에서 한 달간 사셨잖아요. 야, 강북의 구조는 이 민간 자본 유치 방식으로 경제성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 사업을 하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천억을 이제 전부 시비나 국비나 재정으로 투입하겠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박수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혹시 중랑구에서 그 행정타운에 임대료를 좀 내겠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작은 이렇게 선물을 큰 선물로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럼요. 듭니다. 드리고 받고 이렇게 해야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주고받아야죠. 서로가 정의. 맞습니다. 경전철이 근데 적자 날 거가 거의 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죠. 근데 그 부실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서울시도 재정 부담이 있을 테고 어떤 형태로든 또 그 구에서도 재정 부담을 할 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 경전철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면목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목동, 망우동, 신내동을 통과하는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관광 사업 용도의 철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들에 대한 교통 복지 사업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게 맞고요. 일부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버스나 지하철이나 지금 매년 2, 3천원씩 적자 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 서민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그 재정의 해결, 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적자라는 표현을 안 쓰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적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교통 복지 비용 이렇게 보는 게 뭐 맞고요. 근데 뭐 경제적으로는 또 뭐 적자냐 흑자냐 놓고 뭐 적자가 일부 나서는 우려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다른 노소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내 차량기지 이전도 지금 아주 수건 사업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었죠. 예, 그렇죠. 그 땅이 이제 중랑구에 한 5만 평이 넘는 큰 부지입니다. 차량들이 많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양주 시장을 가서 만났어요. 6호선이 그 신내역에서 끝납니다. 그 차량 기지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량 기지를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6호선이 경기도로 연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양주시가 지금 인구가 70만이 가까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 남양주 시민들은 6호선을 타고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발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랑구는 이제 차량 기지를 빼내고 그 5만 평을 개발을 해서 기업이나 이런 산업 생산 기능을 제가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중랑구하고 남양주시는 상생하는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정도 위치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직접적인 혜택들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다양한 아이디어로 좀 다른 지자체들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강서구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그 중랑구 그러면 일단은 저는 망우동, 또 상봉동 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상봉 뭐 터미널 옛날에는 그 상봉 터미널 때문에 상봉역이나 이쪽 많이 갔었잖아요. 그리고 망우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아주 절친이 그 거기 살던 곳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뭐 무슨 묘지 때문에 잘 알려져 있던 곳인데 지금은 완전히 상전벽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상봉 터미널의 기능 또 망우역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이 또 중랑구에 있어서 수건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망우리 묘지공원하고 그다음에 상봉역 그 망우역 복합 개발하는 게 지금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에 사실 가장 그 알려진 그 지역인데요. 망우리 공원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금 다녀왔는데요. 이 중랑구의 보물입니다. 여기에 옛날에 묘지공원을 했습니다. 73년에 묘지공원은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망우리 공원으로서 기능인데 여기에 가보시면 산과 나무의 숲과 그리고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자원으로서 잘 보존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해방 이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와 해방 이후의 그 격변의 역사의 시기에 애국지사와 문화예술인들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분들, 뭐
한용운 선생, 강정환 선생, 예. 그다음에 야구 좋아하시면 이영민 타격상 아시죠? 그럼요. 이영민 선생도 거기 계세요. 예. 그리고 유한순 열사도 최근에 거기 모셔왔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50여 분 이상 있고요. 예. 그중에 이제 9분은 그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 문화 자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 보존하고 좀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예. 그 상봉 터미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이잖아요. 예. 그래서 동쪽에 관문인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시외버스 터미널과 망우역과의 철도역과의 700m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외버스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700m를 걷든지 뭐 택시를 타든지 해서 철도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하철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상봉 그 버스 터미널에 거의 쇠퇴해서 기능이 죽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이전을 거의 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붙여가지고요. 예. 시외버스 터미널과 철도역을 통합해서 사실 그 망우역을 복합 개발하고자 합니다. 700m가 멀리 떨어진 건 아닌데 네, 걷기에는 일단 불편합니다. 시외버스 내려야죠. 터미널에서 나와야죠. 그리고 다시 지하철 타고 가야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번거롭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근데 어떻게 통합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기능을 지금 철도역이 예. 망우역사하고 상봉역이 700m 떨어져서 같이 있는데요. 예. 망우역사 1층은 철도역으로 쓰고 2, 3층을 시외버스 터미널로 조성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위로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을 통합을 넣어서 예. 전체를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죠. 이게 뉴욕이나 예. 런던이나 이런 파리나 이런 선진 외국 도시에 가면은 시외버스 터미널과 철도를 바로 한 장소에 통합해 놨어요. 어디나. 그래야 서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기능을 가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 뭐 그래도 재원이 꽤 투자될 것 같은데 예. 뭐 어떤 그런 그 대책들이 망우역의 복합 개발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상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는 이 망우 묘지공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그게 무슨 핸디캡 같았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보물이라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조봉환 선생님 60주기를 맞으면서 예. 이제 명예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망우 묘지공원과 잘 이렇게 뭐 조합을 해서 예. 뭔가 그 확실한 그런 어떤 흔적들을 잘 보존해 놓으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십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조봉암 선생이 참 그 진보당 사건으로 예. 우리 해방 이후에 그 많은 그 활동을 하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라는 게 이제 판결까지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이분을 이제 애국지사로 이제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의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언론에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그 일제 식민지 정권의 그 헌금을 했다는 게 보도가 된 게 하나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유족들은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계시는데 예.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제 애국지사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 조방은 선생이 거기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묘역 관리는 잘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애국지사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좀 모실 예정입니다. 예. 이 망우 묘지공원이 그 어떤 완전히 좀 거듭나서 예. 우리 서울의 그 역사 탐방로의 또 하나의 그 중심으로 이렇게 예. 부각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그런데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랑구가 사실은 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좀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주민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요. 예. 예, 이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중랑 지역의 그 재생 예.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주거환경 개선이 또 큰 그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70년대, 80년대 그 면목동 중심으로 이렇게 그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내동 중심의 그 중소형 아파트들이 쭉 이루어져 왔는데 묵동, 중화동, 면목동에 이르는 그 70, 80년대 지은 주택들이 노후화돼서요. 예.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뉴타운 광풍이 불었을 때 예. 그걸 뭐 전면 철거해서 아파트 짓겠다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전부 좌초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거환경을 도시 재생 방식으로 살려내겠다고 방향을 정하고요. 예. 거기에 맞게 주민들과 합의를 해가면서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 그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주민의 노력을 평가를 해서 예. 도시 재생 그 뉴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줬어요. 예. 목동 지역부터. 예. 그래서 우선 그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 한 250억 원의 그 재정을 투입해서 쭉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협의체 만들어서 계속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힘으로 주거환경을 이제 소규모 단위로 계속 그 개선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뭐 중랑구가 특히 중화동이나 요 지역들, 중앙천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조금 진짜
도심 재생 사업만 잘 되면 좀 청년들이 좀 많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까운 곳에 좀 일자리들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야말로 뭐 대중교통으로 한 15분, 20분이면은 뭐 여러 군데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청년들의 어떤 단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랑구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 민선 7기의 목표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중랑구가 참 그 자연 환경으로 보면은 한 40%가 그 임야와 녹지입니다. 그렇죠. 현대 그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그 녹지가 많은 곳이어서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요. 주민들이 41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분들의 인심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 다만 여기 지금 과제가 뭐냐? 이 경제 기반을 갖추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내는 것, 그게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아이들, 학생들의 그 교육에 관한 개선입니다.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을 해야 여기가 정주도시로서의 그 자족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것, 일자리 만들고 기업 유치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개선하는 것, 학교를 지원하고 또 전체 지역사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 예.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그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사실 그 교육을 뭐 개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는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보다 나은 질 좋은 학교들을 갖다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그 중랑구 사실 뭐 학교나 어떤 교육청의 하나의 그 공동체가 전체 중랑 교육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온 마을이 온 공동체가 이게 협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구청에서는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우선 그 학교 시설 개선이나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교육 지원 경비가 있는데요. 예. 그게 지금 현재 매년 한 40억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제가 임기 중에 80억으로 늘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8억을 늘려놨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계속 늘려서 학교에 뭐 운동장 고쳐야죠, 교실 고쳐야죠, 또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을 이제 지금 하는 것보다 2배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방정환 교육 지원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예.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 교육 프로그램도 있죠. 그다음에 저 사교육 같은 경우에도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구해다가 좀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좀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진학을 포기한 학생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취업이나 예. 그런 진로 교육 내지는 그런 상담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요. 모든 교육에 관한 총체적인 지원을 제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예. 되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그 교육 효과가 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께서는 주민들로부터 어떤 구청장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저 한마디로 그냥 좀 편안하고 좋은 구청장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너무 기대를 가지고 소박한 있는데요. 꿈이신데요. 예, 뭐 제가 발로 뛰면서 주민의 곁에서 네. 서로 대화하고 서로 그 애환을 나누는 그런 그 편안하고 이렇게 내 가까이 있는 구청장 이런 구청장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예. 아주 큰 영광이겠습니다. 최근에 그 뜨거운 그 사립 유치원 문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의 보관들이 있으시죠? 예, 저도 이제 뭐 이 사교육 부분, 이게 사립 그 유치원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제가 잘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 그 취학 전에 그 학생 교육 예. 이 부분에 더 투자하고 힘을 예.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공립 어떤 공간들 예.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중랑구 류경기 구청장님과 함께 민선 7기 중랑구의 정책과 비전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